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입니다. TMF. 또 하락했어요. 10월 첫 거래일이었나요? 첫 거래일이었는데 벌써 저가 깼어요. 그죠? 저가가 깨졌습니다. 보시면 저가가 깨졌어요. 자, 이제 분기부터 볼게요. 분기 저가 깨지면 하단선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4점입니다. 4점이. 그러니까 분기봉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4.2 아래에요. 4.2 아래. 야,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월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하단선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3.93. 이거 뭐 4.2도 아니야? 4대도 아니에요. 3대에 3대. 3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나 분기봉으로 보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수 가치는 전혀 없어요. 매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큰 봉, 3개월 봉이나 그 다음에 월봉이 매수할 위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봉은 낙폭과대예요. 주봉은 낙폭과대고 이주봉도 이주봉도 낙폭과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매수가가 현저히 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4.6 정도 되나요? 4.6 정도 되는데 4.2 그 다음에 3.93이면 아직도 10% 이상 거의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올라가려면 저가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아직 저가를 지키는 봉이 없어요. 1봉, 2주봉, 뭐 주봉, 월봉, 분기봉 다 합쳐서 저가를 지키는 봉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지 못하는데 계속 상방이라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낙폭과대고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하락이 멈추질 않아. 하락이 멈추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손실만 커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이 저는 나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매력적인 가격인데 여기서 상승을 하면 여기가 매력적인 거지만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해. 그러면 녹아요. TMF는 녹는다고. 1X가 아니라 3X이기 때문에 녹아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동안 횡보를 해가지고 아무런 그 채권금리에는 변동이 없는데 TMF는 계속 빠져서 이제 복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 보수적인 입장은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주봉이 양봉으로 한번 턴하는 건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주봉이 하락을 막아야 돼. 주봉이 양봉이 떠서 나는 이 정도에서 하락을 좀 멈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큰 봉이 다 무너졌어. 지금 큰 봉이 다 무너져 있다고. 월봉과 분기가 무너져 있는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3개월 봉이 무너졌다니까. 3개월 봉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면
한 달이 보통 한 4.5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3주나 14주 정도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주, 14주 동안 매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봉이 싸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 나머지 12주, 13주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바닥 다지기가 나오면 다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 거라고 봐요. 근데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다소 거리를 두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사지 말라고 한 게 꽤 됐어요. 작년 뭐 올해 한 번도 매수하면 좋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게 뭐 6일 때부터 시작해서 7, 8, 9까지 올라갔을 때 또 매수 이야기를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8대나 9대 갔을 때는 뭐 엄청나게 조롱을 들었는데 이제 도망 난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안 좋게 해석하느냐. 좋은 종목이죠.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 오를 거냐 라고 했을 때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종목 TMF를 한 주도 보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이 종목을 뭐 분석해가지고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지, 제가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거면 하시고요. 참고를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비 걸지 마세요. 뭐하러 시비 걸어요. 여러분의 실력에 비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시비 거시면 저는 댓글을 지웁니다. 왜냐면 저는 그분이랑 소통할 게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분석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하셔도 제가 받아들일 확률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보는 대로, 제가 판단하는 대로 해석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맞으면 뭐 다행인 거고,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채권에 대단한 노하우를 지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의 구조만 보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6개월봉 기준으로 보면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지면 급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6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위치를 고수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거의 한 7%대? 7%대였나요? 이게 6개월 봉으로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6개월 봉 10년물이었죠? 10년물. 이게 지금 이게 기초 자산이 아니잖아요. 기초 자산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초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6개월 봉으로 보시면 일목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기준선 26 위에 후행 스팬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 이 정도? 6.3 6.3이고 내년까지 본다면 이 정도예요. 5.95. 그러니까 결국엔 6%대에 6%대의 금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떨어지면 지금 6%대의 금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 4.6이잖아요. 4.6. 그럼 아직도 2%? 1.5% 정도는 4.6, 1.8 정도의 공간이 더 있다는 거예요. 맥스로 보면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쉽게 지금 TMF에 접근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TMF를 매수하는 게 맞아요. 이게 앞으로 12월 말까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거야.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올 환경이라면
지금 TMF를 매수하는 게 적기입니다. 적기.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 위에 있을 거야. 계속 이 위에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간다? 6.3%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TMF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작나겠죠. 그러니까 그 변수를 하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봉으로 보시면 지금 구조상으로요, 고가로 보면 여길 넘어야 돼요. 여기 6.79? 여기가 최고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도. 예? 그리고 종가로 보면 여길 넘어야 돼요. 여기. 예, 여길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최고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금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면 다행인데, 채권금리가 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최소치예요. 종가 4.686이 최고치고 실제로 가야 되는 거는 6.790이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 게 연봉의 목표치가 6개월 봉으로 보면 선행스팬 2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가 6.79를 찍는다는 건요, 나라가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2011년도 11월 달에 그 이탈리아 국채금리 보세요. 7% 찍은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증시 하루에 5.3% 빠졌습니다. 지수가 5.3% 빠졌다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국채가 7% 찍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 정도 작살을 하는데, 그럼 미국 국채가 6.79를 찍는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경기가 빨리 박살 나든가, 그죠? 경기가 박살이 나야 인플레가 잡히겠구나, 그런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경기가 박살나야 인플레가 잡힌다라는 그 가정이 생긴 거고, 그 가정이 생겨야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안 박살나는데 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하나? 안 하지. 지금 파월도 안 하잖아요. 동결 상승할 수 있다, 동결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멘트만 계속 날려요. 왜냐면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봐요. 그럼 인플레가 미친듯이 날뛰겠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아마 못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인플레가 잡히기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결이거나 상승인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파월이 계속 말장난으로 동결 또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결국 채권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 채권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6%대의 금리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MF 거래를 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MV를 살 거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TMV를 살 거면 진작 샀어야 되고,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봐요. 다만 지금이 TMF를 살 만한 적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인 거죠.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냐? 저는 있다고 봐요. TMF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얘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의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채권금리라는 정확한 기초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기초 자산의 기준이 되는, 그죠? 그럼 금리가 내릴 생각을 안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는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는 계속 좋다잖아요. 미국 경기는 계속 좋으면 결국에는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뭔가 사달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경기가 무너져서 증시가 무너지든 아니면 채권이 박살나서 증시가 무너지든 예,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길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인플레가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잡혀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지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애초부터 모든 정책의 중심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였지 증시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증시가 올라도 소용없고, 예. 어차피 금리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상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금리가 오르면 지금 채권 금리가 단순하게 4%대에 머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래프로 봐서는 5%에서 6.8% 사이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경기가 박살나서 여기서 하락해서 후행스팬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경기가 좋아서 금리도 끝까지 올려서 채권이 아작나는 상황까지 치닫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바로 TMF를 사야죠.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TMF를 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TMF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